왜 이렇게 밥을 늦게 줘? 밥이 맛이 없네. 그렇다고 많이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근데 그때는 나도 맛이 없더라. 넌 왜 이렇게 게으르냐? 찔려. 아니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? 찔려. 아니, 다 예시입니다. 예시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남 탓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 탓은 제 전공 분야입니다. 전공 분야라서 할 말이 좀 많기도 한데 이게 참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네요. 쉽지가 않습니다.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뿌리 깊이 이게 되어 온 거라 50년 정도 살았는데 50년 동안 어떻게 이것이 남 탓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안 되네요. 이게 안 돼요. 50년 묵은 내공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. 100% 저도 동의하고요. 저도 그러니까. 저희가 왜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게 될까? 알면서도 남 탓을 하게 될까? 그런데 이 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. 실은 알면서도 남 탓을 한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. 모르니까 남 탓을 하는 거지 알면서도 남 탓을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계속 어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.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. 사실은 몰라.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남 탓을 하게 돼요. 맞아. 만약에 내가 굉장히 화가 나거나 진짜로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는 뭐 이것저것 생각 없어요. 그냥 자동으로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사람 탓을 너무 자동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과연 그 사람 탓이 아닐까? 이걸 모르잖아요. 이걸 모르니까 계속 남 탓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? 그럼 남 탓에 왜 남 탓을 하게 되지?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. 이게 남 탓을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남 탓을 하게 되는 주 원인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식대로 속에서 막 뭐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야 되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럼 왜 기본적으로 남 탓을 할까요, 진짜?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. 그리고 제 식대로 생각을 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모르면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또 자존심도 있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 이런 경우가 쌓이고 쌓이면서 서운한 마음이 이제 켜켜이 쌓였던 것 같아요. 그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여보한테 탓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. 왜 이렇게 밥을 늦게 줘? 뭐 이런 거. 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밥을 늦게 줘. 그리고 밥이 맛이 없네. 그러네. 근데 이 말은 제 마음속으로만 합니다. 아니, 그렇다고 많이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근데 그때는 나도 맛이 없더라. 이런 아주 사소한 아주 진짜 작은 귀여운 남 탓도 있는가 하면 도대체 정치인들은 왜 저 모양이야 하는 남 탓도 있어요.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는 거야? 이런 남 탓이 실은 굉장히 많죠. 이것도 실은 남 탓이에요. 환경 탓을 하고 국가 탓을 하고 또 이런 탓도 있죠.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? 난 진짜 여기만 아니면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. 나한테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 같아요. 남 탓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마음이 되게 아프고 내가 지금 괴로운데 그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데서 찾아요. 다른 데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왜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는 걸까요?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나한테 기분 나쁜 행동을 했어요. 그러면 여기 많이 나오는 게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라도 한마디 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막 이러는 감정 안 가질 텐데 이 사람 사과 한마디도 없다.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사과했어요. 그럼 내 마음이 풀릴까요? 진짜? 내 마음이 풀려? 내가 잘못했다, 네 잘못은 없다 이거를 시인하는 사과를 받는다는 거는 그래
결국 내가 맞았어, 너는 틀렸어,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어, 그런 거죠. 이렇게 꽝 도장 찍는 행위잖아요.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실은 안 편할 수도 있어요. 사과를 받아도 안 편해. 내 경험상. 실은 그렇긴 해요. 그러니까 사과를 근데 받아도 편한 경우도 있어. 이게 진짜 사과가 아니니까. 억지로 하는 사과일 가능성이. 그냥 어떤 관계를 이쯤에서 그냥 더 이상 나빠지는 거를 마무리하자라고 하는, 상대편이 어떻게 보면 더 아량을 펼친 거니까. 맞아요. 억지로 하는 사과는 오히려 더 기름을 붓는 게 아닐까. 왜냐면 진심이 아닌 게 보일 때도 있으니까. 결국은 내가 지금 뭔가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외부에서 찾는다는 거. 이게 본질인 것 같아요. 남 탓의 제일 기본적인 본질을. 내가 잘못되고 내가 어려워지고 나한테서 원인이기는 한데 이 남 탓이 상대하고도 엮여서 상대도 안 좋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누가 내한테 되게 넌 왜 이렇게 게으르냐? 찔려. 아니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? 찔려. 아니, 다 예시입니다. 예시. 만약 이런 말을 했다고 쳐요. 근데 어느 누구가 하면은 그 말이 기분 안 나쁠 수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.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너 왜 이렇게 게을러? 너 왜 공부 안 해? 이러면은 아, 내가 게으르구나. 내가 공부 안 하고 있구나. 이렇게 받아들여요. 그런데 내가 존경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이 아, 너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네. 이러면 기분 확 나빠요.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.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어가잖아요. 아, 내가 진짜 게으르고 공부 안 하는구나. 이 생각보다는 네가 뭔데? 네가 날 알아? 개 맛을 알아?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. 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은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고 또 한 경우는 존경까지는 아니고 별 생각 없는.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인정하냐? 인정도 안 해, 실은. 그런 상황인 거예요.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여기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욱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. 근데 존경하는 사람은 나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감사한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어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받아들여요. 이 차이는 그 사람을 인정하느냐 감사하느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 않을까. 말씀 듣다 보니까 과학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말이 에너지를 주는 거인 것 같은데 나보다 큰 사람이 나에게를 해주면 수용이 돼요.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에너지가 훨씬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안 먹히는, 아니면 동등하거나 동등한 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. 가려서 편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결정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 남 탓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. 내가 그 상황을 받아내지 못하고 튕겨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 탓을 하게 되지. 그거네. 내가 너무 잘났어. 그런 것들. 내가 내 분수를 몰라. 난 지금 저 말도 받아 먹어야 되고 쓴 말도 먹어야 되고 오는 걸 다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너무 잘나서 저거 필요 없어. 내가 부족한 걸 모르는 거지. 나한테 어떤 스트레스인 상황, 그 스트레스도 되게 묘한 게 내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인 거고 맞아. 스트레스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아닌 건데 네. 스트레스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공통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. 맞아. 그거는 내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. 다들 아시겠지만 너한테 스트레스 줄게 해서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가 가는 게 아니니까.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는 아니에요. 근데 내가 못 받아들인다. 그럼 그건 스트레스예요. 전부. 아들내미가 호떡을 만든다고 그래서 세팅을 해주고 왔습니다. 올겨울 호떡 참 많이 먹습니다.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. 요새 호떡이 거의 2,000원? 우리 세 식구가 호떡 사면 3개 사는데 그럼 6,000원이에요. 이게 호떡이 아니에요. 이게 핫떡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. 핫떡. 남 탓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실은 무슨 결론을 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. 근데 조금 전에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내가 뭔가 부족한 걸 잘 모르고 또 잘난 척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못 받아들이는, 상대방이 말하는 거. 그만큼 내가 뭔가 지금 현재 분수를 모르고 있다. 남 탓을 하게 되면 요새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내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나? 아, 참 부끄럽네.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
네,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마음이 이렇게 폭신폭신하면 뭔가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마음이 뭔가 굳어 있거나 딱딱하면 그걸 다 튕겨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이 말이 그렇게 많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포용을 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다들 이렇게 포용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튕겨낸다는 거는 내 이외의 거는 다 튕겨내는 거니까 내가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, 진짜. 내 딱딱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. 그러면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면 좋겠는데 인형처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또 받아주기가 싫고 이런 묘한 참 그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뭔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실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없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. 배웠으니까 뭔가 내가 부족함도 없는 것 같고, 그러니까 내 잘났다 하는 것도 되게 많고,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매체들을 다 접하면서 모든 세계 소식들을 전부 다 알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뭔가 나도 그런 것만 이렇게 흡수를 하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탁 하고 이렇게 되받아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본 거를 그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내 생각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또 내 얘기를 잘 안 듣는 것 같고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융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융합하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딱딱하면 안 돼. 내가 부드러워야지. 딱딱한데 융합이 된다.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. 고집을 얘기하는 거죠. 고집도 그렇고 내가 경직이 돼 있는데 융합이 되나요? 고집 같은 경우도 남 탓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내가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외에는 다 틀린 말이야. 그러니까 그 사람 탓을 하게 돼.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. 내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실은 남 탓의 일종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융합을 해? 근데 우리는 사람끼리 사는 사회인데 융합을 안 하면 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있겠죠? 주위에?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뭔가 주위 사람들하고 뭔가를 잘 해봐라.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뜻인데 자꾸 나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고 특히나 요새는 이제 혼밥이나 혼술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.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저쪽에서 하는 말을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나는 계속 웃고 있어야 되고 받아들이는 척 해야 되고 이게 너무 피곤해. 우리도 그런 경우 되게 있잖아요. 모든 상황이 불편한 거. 그러니까 혼술 혼밥을 하게 되고 혼자 살고 싶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실은? 많은 거를 배우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아요?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뭘 보냐면 잘못된 거는 귀신같이 봐요. 근데 잘된 걸 못 봐. 남의 단점은 귀신같이 아는데 그 사람 장점은 잘 안 봐. 이걸까요? 위에 서려는 마음, 가르치려는 마음 때문인가?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내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지식을 가득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상대방한테 줘야 돼. 그치. 그러니까 저 사람의 단점을 보고 내가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. 근데 그거는 되게 오만한 생각일 수 있고. 왜냐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방에서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니까.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장점이 보이겠지만 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가르치려 들겠죠.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많이 배운 사회인데 지금 실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하고 지금하고 불과 100년 전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. 마음도 그만큼 넓어지고 이해 폭도 그만큼 넓어져야 하는데 이게 맞죠? 어떻게 보면 이게 맞아요. 그게 맞죠. 이게 맞는데 오히려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사람으로 치면 머리는 이만해졌는데 가슴은 요만해졌어. E.T. 같은. 더 이제 받아들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.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갈구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유튜브를 보고 TV 방송을 보고 뭐 인터넷도 할 일 없으면 그걸 계속 뒤져보잖아요. 옛날에 배웠다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은 인터넷이 없었을 때 어디를 갔는지 아시죠? 서점, 도서관 이런 데를 갔어요.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거야. 거기서 굳이 뭘 찾으려고 간 게 아니야. 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뭔가 거기 가면은 뭔가 마음이 편해. 내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걸 네. 마주할 수 있다. 굳이 그런 행위를 안 하더라도 뭔가 편해. 그게 지금 할 일 없이 인터넷 서핑하는 거랑
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그거나 실은 무슨 인터넷 서핑을 할 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핑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되게 많잖아요. 그냥 이거 클릭해보고 저거 클릭해보고 이거 재밌네, 저거 재밌네, 이렇게 하면서. 그 재미네? 재미를 찾는 거네? 그쵸, 재미도 찾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유용한 정보가 내 마음을 울리는, 변화시킬 수 있는, 나도 모르는 그런 거를 계속 잠재의식 속에서 찾는 게 아닐까. 찾아서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.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무의식적인 걸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. 할 일이 없다는 뜻이긴 한데 그렇다고 딱히 네가 또 무슨 할 일이 또 있냐? 없거든. 그러니까 또 그 반복을 하는 것 같아. 게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. 실은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으니까. 답은 아주 간단한 것 같긴 해요.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면 게임 안 하겠죠.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으니까 지금 계속 그걸 하는 건데, 그럼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도대체 뭐냐? 내 마음이 움직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,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그것보다 차원이 높은 거, 재미라는 차원이 아니고 집중할 수 있는 거, 진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. 게임하는 사람들도 나를 변화시키고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AI 시대가 갑작스럽게 되면서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,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거의 AI로 대체가 될 건데, 그럼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? 재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자기가 재미있게 할 일을. 이때까지 살면서 재미를 찾으면 야단 맞았잖아요. 지금 시대가 어디 있는데 재미 따지고 있냐. 그랬는데 이제는 갑작스럽게 너가 좋아하는 걸 찾아라. 저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? 어떻게?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긴 해요. 이미 시작됐죠. 우리가 하는 일이 좋아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80-90%가 넘잖아요. 생활을 해야 되니까. 이 관두면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. 억지로 하는 건데 AI가 나오면서 그 일을 AI가 전부 다 대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럼 난 뭐하지?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은데, 그때 되면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는 일이 실은 없어질 것 같아요. 진짜 말 그대로 없어지는데 그럼 난 뭘 하지? 이제 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물건들도 굉장히 값도 싸지고 물자들은 널릴 것 같아요. 그냥 자동차나 집 같은 것도 굉장히 가격이 싸져가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게 목표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없어질 것 같고,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필요한 거, 그냥 그런 거,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뭐 내가 내 집 장만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리고 내가 슈퍼카 하나 사는 게 목표인 사람들도 있고. 근데 그런 일은 이제 없어질 것 같아. 그냥 그건 이제 그냥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상관없어. 그냥 널려 있는데 뭐. 그럼 난 뭘 하지? 이제 이 고민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. 난 뭘 하지 그럼? 그렇다고 막 내가 생활에 너무 어려워지냐? 그것도 아니야. 이미 다 돼. 생활 다 돼.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. 야, 그럼 난 진짜 뭘 하지? 놀러 다니나? 놀러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. 세계 여행 가나? 여행도 갈 수 있지. 그때 되면 세계 여행 가는 사람 되게 많겠네. 지금 생각해보니까. 세계가 진짜 한 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. 비행기 값도 되게 싸지지 않을까?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.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, 어떤 일을 하던 사람답게 보람된 주는 순간에 나 여한 없이 잘 살았다, 이제 훌훌 털고 가도 되겠다, 그런 걸 하고 싶거든요.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남 탓을 하면 보람 있는 삶이 안 된다는 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남 탓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. 남 탓을 하게 되는 이유가, 저 사람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? 나도 저 사람을 모르면서 되게 어린 생각인 것 같아요. 아니 딱 보면 내 마음 알아야지. 그런 유치한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를 생각해보면. 저는 그 반대의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여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. 물론 그거하고도 비슷한데 나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게,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거를 알려고 해도 잘 몰라. 똑같은 상황인가? 말 안 하면 모르지. 똑같은 상황인 것 같네요. 나도 이제 그런 경우가, 하는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당하는 입장에서도 답답한.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냐? 그런데 당하는 사람도 아니 내 마음을 왜 몰라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측과 근로자 측 갑자기 이 얘기
하여튼 이거는 남 탓에 아주 그냥 피크인 것 같아요. 노사 간의 갈등은 남 탓의 피크인 것 같아요. 노사 간의 갈등은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. 시스템도 그렇고 뭐 여기서 민감한 얘기를 꺼내는 건 여기까지만 하죠. 네.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감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짐작을 해. 짐작 안 물어봐. 못하는 1인. 짐작하는 1인, 짐작 못하는 1인. 짐작을 했으면 이게 맞는지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맞을 거야. 그리고서는 그대로 가져가고 상대방은 영문도 모르고 한 방 먹는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. 그러니까 짐작을 못하면은 이제 알아서 일 처리를 잘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쫑코 먹고. 그래서 이게 남 탓을 없애는 방법이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2번 묻고 3번 묻고 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뭔가가 나오잖아요. 기류가 나오잖아요. 그럼 그 기류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 깊은 내면의 마음도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것도 있고.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이거를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. 근데 소통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나 혼자 끙끙 앓다가 마는 거잖아요. 그냥 이 경우는 진짜로 원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꽁 하는 마음이 있나 물어보기도 어렵고,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잖아요.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힘들지?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힘들겠지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, 하나씩 잡아가는 거죠. 꼭 그 사람 잘못이다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리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. 진전할 여력이 없고 그냥 그럴 수도 있죠. 그냥 툭 쳐버려. 툭 쳐버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났기 때문에 진짜로 계속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잖아요.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.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을 딱 끝나고 이제 조금 조용한 상황이 오면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떠올라. 그리고 운전하고 갈 때도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떠올라.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생각이 확 떠올라. 맞아요. 혈압이 확 오르죠. 갑자기. 근데 이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떠오르면서 진짜 또 그때 그 감정이 또 생겨버리는 거야. 그러면서 다시 되돌려가지고 이거는 맞아, 그때 그러긴 했는데 이게 분명히 그 사람 탓이 아닐 텐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?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긴 해요. 근데 그 상황에서는 아무 생각 안 나요. 그러긴 해요. 근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부족한 걸 잘 모르거나 진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감사함을 잘 모르면 그런 상황은 계속 생길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을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안 만들도록 줄여나가도록 하면서 예전의 것도 조금씩 이렇게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남 탓이 올라오는 순간 상대방에게 이걸 물어보기가 참 그래요. 어렵죠? 어려워. 근데 이거를 약간 감정 있게 물어보거든요. 그지? 시비 거는 쪽으로. 근데 이러면은 그럼 더 싸워. 더 싸우게 되는 거. 근데 진짜 공손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안 그렇게 할 되니까 수가 없지. 안 물어보게 돼. 이미 탓을 했는데 공손한 게 되나 그게. 이미 답이 네가 잘못한 걸로 답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공손하게 돼. 근데 진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인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꽤나 있어요. 실은 원인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으니까. 근데 내가 그걸 잘 모를 뿐이지,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실은 너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볼 때마다 화가 나,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아,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. 나는 모르는데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냐면, 이렇게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는데 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났어요?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말을 하다 보면. 더군다나 어떤 상황이냐면 한참 열 올리고 내가 막 얘기를 할 때 그때 갑자기 화났어요? 이런 얘기를 해. 응? 내가 화났나? 예전에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. 내가 화났나?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. 아니 저 사람은 뭐야? 나 지금 화 나지도 않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화났다고 그러지? 참 희한한 사람이네 이러고 말았어요. 근데 몇 사람들한테서 막 또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때서부터 생각이 바뀌지. 내가 진짜 화났나? 내가 진짜 화낸 거야 이게? 격앙되어서. 근데 내가 이렇게 조금 텐션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
이게 내가 화를 낸 건가?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. 그러니까 그런가?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. 이 남 탓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게 처음에는 이제 진짜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했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비슷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?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단초가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니 잘났다 그러고 말겠지만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나 때문에 뭔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 얘기해보니까 그러네. 이건 번외의 얘기인데 얘기할 때 미간의 주름이 굉장히 진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. 그래. 신기할 정도로 흔적만 살짝 있어. 그러니까 저도 미간에 왜냐면 제가 열내고 할 때는 미간의 주름이 자동으로 잡혀요. 근데 제가 그걸 잘 몰라.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어느 때는 이제 신경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신경을 쓰면 또 얘기를 잘 못해요. 이거에 신경 쓰다 보면 얘기를 잘 못해. 평소에 제 마음이겠죠.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데 평소에 내가 찡그리고 있구나. 평소에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. 그런 거겠죠. 눈에 힘을 빼세요. 힘 뺐습니다. 눈에 힘을 빼고 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가만히 있을 때도 일단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화났냐고. 저도 그래요. 근데 요새는 표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 웃는 모습이 웃는 연습한다요. 근데 웃는 게 예전에는 살짝은 뭔가 이렇게 인위적인 느낌이 어색하죠, 있었는데 당연히. 근데 요새는 안 그래. 그렇다요? 요새는 안 그러고 되게 그 미소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소가 이렇게 번져 나오는 게 있어요. 예전에는 살짝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가? 나는 원래 웃음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조금만 웃을거리가 있으면 이제 오바해서 웃어버리고요. 손뼉 치고 하면서.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웃음이 났는데 나중에 눈물이 날 정도로 목젖이 보일 정도로 박수를 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. 난 못 봤는데. 운전 중이셨잖아요. 오늘은 남 탓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그냥 생각을 나눠본 거예요.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. 또 결론을 미리 내고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수다 떨었다 생각하시고 뭐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고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